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만 70세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데 현재 기초연금 30만원과 유족연금 60만원 이외에 다른 수입은 없고 시세 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못 받고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박탈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금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거든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짐이 되긴 싫고. 알베르토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연령은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의 기회는 줄어들고 더구나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노후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사별이나 황혼 이혼 등으로 인해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고 세금도 오르는지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매달 빌려 쓰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영어로 모기지는 처음에 목돈을 빌려 쓰고 만기 때까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고,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라고 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 매달 연금을 받고 주택연금 종료 시, 즉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때 한꺼번에 정산해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반대되는 대출 구조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출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3억 원 아파트에 대한 주택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받으셨다면 그동안 받았던 3,600만 원은 소득이 아닌 대출 받아서 쓴 빚이므로 부채로 인정돼서 소득 인정액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 내용도 거짓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이 또한 거짓입니다. 주택연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를 2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오해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주택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거주와 노후를 위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셔야 하는데요. 시가로는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목적의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이 대출이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자는 CD금리 플러스 1.1% 또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0.85% 중에서 선택 가능하신데요. 내용이 어려우시죠? 암튼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싼 연 2%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나이에 비례하는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연령별 1억 원당 주택연금 수령액을 말씀드리면 1억 원당 60세 21만 2천 원, 70세 30만 7천 원, 80세 47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 70세이시니까 30만 7천 원에 집값 3억 원, 3을 곱하면 92만 1천 원입니다. 아, 알베르토 쌤, 이왕 설명해 주신 김에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장점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보장합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주택을 청산한 뒤 잔액이 남으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반대로 받은 연금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많더라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선 전혀 부담이 없겠죠.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연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금 신청 당시 가격보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중에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후 주택을 처분한 금액과 받은 연금액을 정산할 때 집값이 오른 만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일 5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은 100만 원과 30년이 지난 85세에 받는 100만 원에 대한 돈의 가치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되도록 늦게 정말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큽니다.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동안 받았던 연금 수급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1월 기준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 주택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102만 원, 연금 가입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200만 원입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매년 1만 명 정도 늘어서 2021년 1월 기준 78,3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분명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 한 채를 노후를 위해 잘 이용하셔야 할 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장 큰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